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문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고령화 시대, 그죠? 우리 고령화 시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노인 학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 유튜브는 재테크 유튜브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융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후변화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닥친 문제예요. 기후변화는 엄연히 닥친 문제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게 또 일견 또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폭증, 그죠? 당장 우리가 무슨 문제예요, 그죠? 2030년도 가면 노인 인구의 폭증, 그로 인해서 노인 의료비와 복지 비용의 폭증. 그런데 우리는 저성장이야. 그거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은퇴한 노인들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퇴한 노인은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산도 없으면 낼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짊어지고 갈 문제이고, 그렇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왜냐면 젊은이들이 적거든. 그죠? 이제 적어지거든. 그러면 누가 부담해? 국가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는 그냥 돈 찍어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 시스템도 바뀌고 정치 지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인의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50대잖아요. 그죠? 저도 50대. 자, 이제 2년 뒤면 저도 60대가 돼요. 저도 이제 7년 뒤면 고령화 나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아주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령화 단계가 돼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우리 연금은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설령 늘어난다 하더라도 돈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는 아주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이 골드락스 시대예요. 자, 얘기는 서로는 거기까지 하고, 자, 참고로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조금 되돌림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반등이 나왔죠. 자, 주식시장은 내일이나 모레 조금 이제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저도 자료를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한 다음에 한번 또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주식시장을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88%가 가정이다. 자, 우리가 노인 학대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하죠. 그죠? 그 개념을 우리가 뒤에서 볼게요. 무엇이 학대인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님들을, 어머님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들 무관심한 것도 학대예요. 무관심한 것도 학대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안 해. 바쁘다는 이유로 고향도 안 내려가.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자, 그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니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그죠? 집 산다고 빌려갔잖아요. 아버님, 잔금이 부족해요. 해서 5천만원, 1억 빌려갔잖아요. 빌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갚았잖아요. 그죠? 안 갚았죠? 아버지는 빌려준 건데, 본인은 줬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경제적 학대예요. 그죠? 경제적 학대예요. 자, 그렇게 학대의 범위는 넓다, 생각보다. 자, 우리가 좀 학대라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가족이니까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면 그게 학대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뒤에서 이야기겠지만 노인학대의 주범 세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예요. 배우자.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거야. 힘없다고, 아프다고. 그런 사람 많대요. 그죠? 할머니가 할아버지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학대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구겠어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학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요즘은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요, 어머니가 한 85세, 뭐 80세, 90, 심지어 90세, 저기 시골에 살아도, 나는 도시에 살아도, 그러면, 아니, 어머니 혼자 85세인데 그냥 근근히 밥 해먹고 살면, 우리 아파트, 옆에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뭐 전세 사시든지, 그죠? 아니면 같이 살든지, 같이 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아파트, 다른 동에 전세 얻어서 살면 되잖아요. 자,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에 장마 폭우 때처럼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잖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를 혼자 시골에 살게 한다. 그거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것도 학대예요. 냉철하게 보면. 그것도 학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효자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대부분 또 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렇게 이제 노인들을 시골에 혼자 남겨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노인 학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노인 학대의 이 퍼센테이지가 60, 70% 되는 거야. 60%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것도 학대라니까요. 그죠? 자, 복지부가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 그러니까 노인이 학대받으면 신고를 해요. 신고센터가 있어요. 81,226건. 거기서 학대 인정 건수는 28,086건. 그 중에 또 재신고한 거는 2,700건. 학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학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심한 경우예요. 노인의 학대를 했을 때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거야. 그나마 40%가 신고한 게 적어야.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부부가, 이건 또 같이 살았네? 그나마. 한 집에 살면서도 80대 노인이 26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되어 숨졌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뭐, 이건 간접적인 살인이죠. 학대를 넘어서. 그죠? 재판부는 이들의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거는, 간접적인 살인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두 번째로, 부부 갈등으로 남편의 폭행에 중상을 입은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돌아가신 거죠.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대표적인 학대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주로 노인 학대는 가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대하면은 요양원, 요양병원,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퍼센테이지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이 가족들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난다.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조사에서 가정에서 발생한 건수가 88%예요. 그죠? 그리고 생활시설, 뭐 이런 요양시설이겠죠? 자, 그런 곳에서 발생한 것은 7.9%.
자, 우리가 학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학대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중에서 피해 노인 6,774명 중 남성이 1,631명, 24%, 여성이 5,143명. 이건 남성이 여성을 학대하니까 여성이 많은 거죠. 그죠?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학대한다.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못해서. 실제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죠? 배우지 못해서. 나이가 들면서 와이프가 고맙게 느껴져야 되죠. 나를 위해서 평생 밥을 해줬고 평생 청소도 하고, 그죠? 평생 나를 뒷바라지 했다고 생각하면 학대가 아니라 모시고 살아야죠. 모시고 살아야죠. 자, 그건 학력이 낮아서 그렇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학대가 심해지니까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해라. 노인 요양원 등 장기 이 요양기관에 그런 법까지 만들어졌다. 자, 노인 학대 신고가 2만 건을 넘었고 가해자 중 3명 중 1명이 배우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걸 보시죠. 자, 여러분들 학대 항목을 보세요. 학대 항목. 자, 이 학대 항목에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대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나도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죠? 정서적 학대, 경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그죠? 이렇게 범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대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고도 못해. 그리고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나를 학대한다고 신고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따로 살아야지.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끊기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학대받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대받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재산을 남겨줄 재산이 있으면 며느리가 학대 못해요. 아들놈이 학대 못해. 돈이 없으니까 학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야. 밥이 끊길 수 있으니까. 자, 정서적 학대를 보죠. 한 7가지가 있는데,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을 거요.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에휴, 뭐 알아서 하세요. 그죠? 뭐 듣는 척 많은 척.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서적 학대야.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 뭐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겠죠. 말을 걸어도 무시한다. 이거 학대예요. 가족이나 보호자와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이것도 학대예요. 그죠? 며느리가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목욕하세요. 그죠? 이거 학대야. 그죠?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만남 또는 사회 참여 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그죠? 가족, 친지와 만나는 모임 자리에 아버지는 빠지세요. 그죠? 학대다. 그죠? 학대. 뭐, 그 밖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경제적 학대를 보시죠. 자, 쉽게 얘기해서요, 아버지의 돈을 빌려갔어. 아버지의 돈을 빌려갔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빌려가는데 무슨, 거기다가 뭐 금전계약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안 줘. 빌려갔는데.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이자도 안 줘. 그거 학대예요. 그죠? 학대다. 뭐, 내 명의의, 아버지의 명의, 은행 대출 서류, 유언장, 계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강제로 서명하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횡령이죠, 횡령. 횡령. 여러분들, 부모님의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돈을 내가 그냥 갖다 썼다. 그거 학대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아버지나 어머니를 꼬집거나 물거나 머리채 등을 잡는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밀어치거나 넘어뜨린 적이 있다. 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고,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네요. 나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은 적이 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자꾸 허약하게 만드는 거죠. 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노동을 시킨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학대예요. 근데 뭐 며느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게 그게 학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야. 응? 너 신고면 어떡하냐고. 밥을 안 주는 걸. 자, 성적 학대.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자, 방임이 많겠네요. 그죠? 혼자서 식사, 집안일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많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어머니가 약간 좀 치맥기가 있어. 완전히 치맥기가 있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데 식사를 안 챙겨줘. 안 챙겨줘요. 여러분들. 다 챙겨줄 것 같죠?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 네가 알아서 먹으라 이거야.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요. 제가 이거 본 얘기를 한 거예요. 본 얘기. 정말 본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 맛있는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그죠? 뭐 영양가 있는 거 갖다 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일수록요. 잘 먹으면 더 살아요. 오래 살아. 그거는 아주 비례해. 그러면 그 어머니를 이 보기 싫은 며느리가 더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맛있는 거 해주겠어요? 안 해줘. 어머니 알아서요.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드세요. 그죠? 그러고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새 반찬도 해주지도 않아요. 맨날 사골만 끓여놓고요. 사골만 끓여놓고 냉장고에 쳐놓고 알아서 사골 꼭 끓여 먹으세요. 그 사골 먹다가 대장암 걸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기에 단란한 가정이 많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식사 안 챙겨주는 사람 많다.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삼시세끼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챙겨준다. 그건 아주 효녀이거나, 그죠? 효녀이거나, 두 번째로 부모님이 재산이 많거나. 부모님 재산이 많은데 어떡할 거야? 그거 다 물려받으려면. 그죠? 생계 유지가 어려운데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이제 아픈데도 부모님이 아픈데도 맨날 아픈데도 병원도 안 데려가는 거야. 그죠? 그거 학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모님이 저기 부산에 살아. 혼자 사는 거야. 부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기 어디 전라도 시골이야. 완전 시골이야. 뭐 병원도 없는 데야. 근데 부모님이 혼자 살아. 근데 부모님이 자식아 내가 아프니까 나 병원 좀 가야 되겠다. 웬만하면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해요. 안 해. 그렇다고 자식이 가서 맨날 병원 데리고 건강진단 하는 자식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방해먹고 있는 거야. 방해먹는 거야. 그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이 도시화에서 비극이 된 거예요. 같이 시골에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다 서울로 갔잖아. 그죠? 그럼 부모님도 서울로 갔어야지. 근데 부모님은 시골에 남겨놓고 자기들은 다 올라갔어. 그러면 지들이 결혼해서 기반을 잡으면 부모님을 모시러 왔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 혼자, 우리 지금 부모님 혼자 다 그 시골에서 밭농사 하다가, 그죠? 아직도 조금 체력이 되신 분은 아직도 밭일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방임된 채로. 그러다가 심장마비 오고 뇌출혈 오고 뭐 그러다가 또 쓰러지시고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가 부러져서 병원에 요양원 가서 등창에 뭐가 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방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 거야. 자이든 타이든 그죠? 유기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를 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극단적인 경우에 가족이나 보호자 중 누구와도 연락이 이건 뭐 많아요. 여러분들 구독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에 도움이 안 돼. 에이, 그 아버지 사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5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고시원내고 30만 원으로 살아. 근데 몸은 다 건강은 다 이제 잃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거예요. 외롭고 몸은 힘들고, 그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정부의 복지 정책이죠. 그죠? 그들을 공동체 속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요. 그죠? 개인적인 일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을 공동체 속으로 끄집어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는 안 가요. 뭐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어떤 회복을 위한 시스템은 안 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나라가 OECD국의 1위다. 그죠? 노인 자살률이 OECD의 1위다. 괜히 1위가 아니에요. 그죠? 괜히 1위가 아니다. 자, 노인의 14.8%가 학대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 노인의 13.8%가 학대받은 적이 있다. 학대라는 개념을 넓게 보면요, 이거는 30%가 넘어. 더 보면요, 아까 기준대로, 방임을 기준대로 보면 여러분 60%가 넘는 거야.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면 부모님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막 코를 막고 오고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들 똥은 어떻게 치워요? 아주, 애정을 갖고 치워주잖아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세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세상에 개똥은 잘 치워도 부모님 똥은 더럽게 생각하는 게 요즘이에요. 그죠? 자, 이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아요. 67%. 그리고 방임. 여러분, 방임이 많죠. 그죠? 정서적. 이 방임이 실질적으로 넓게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자, 노인 학대 경험이 있다. 13.8%. 그죠? 자, 사회적 교류를 보세요. 사회적 교류. 3개월마다 1회 이하로 자녀와 만났다. 학대 경험 노인이 16.2%, 비경험 노인이 5.8%,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전혀 없다. 학대 경험 노인 53%. 이게 노인이 되면 이게 문제예요.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없다. 여러분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어떻게든. 그죠? 어떤 친목회를 모여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차도 마시러 다니고, 그죠? 물론 이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 다 쓰세요. 뭐 가지고 있으면 뭘 거냐고. 그 꼴도 보기 싫은 자식놈들한테 뭐를 다 주냐고. 다 그 옆집 아줌마,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사주시고요. 그죠? 커피 사드리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싸우지 말고. 그죠? 그러면은요, 나도 즐겁고, 옆 사람도 즐겁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 가지면 뭐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 한 70 넘으면 돈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남겨서 자식 주면 뭐예요? 자식 줘봤자 지들끼리 쌈박질만 해요. 쌈박질만. 그죠? 쌈박질만 한다. 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71.9%, 그죠? 배우자는 23.4%,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23.4%, 자녀가 50%, 자녀의 며느리가 21%, 그러니까 자녀도 이게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들이 딸보다 훨씬 학대를 많이 한대요. 그죠? 아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아들이 딸보다 학대를 많이 한다. 여러분들, 노인이 되면요, 남겨줄 재산이 없으면,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냉철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물려줄 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식은 사는 게 그래. 그럼 자식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학대 후에 노인의 대응 태도. 자기가 학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니까 무대응이 65.7%. 무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식하고 자식이 학대했다고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걔가 막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그래. 그거는 신고해야죠. 그러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죽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노인의 학대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들. 그리고 넓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관심. 그리고 부모님을 저 시골에다가 그냥 남겨놓은 채 혼자. 그죠? 그 또 핑계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왜 부모님을 거기다 놓고 좀 모시고 살지? 왜 그러게?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 시골을 좋아해. 도시에 못 살아. 그런데.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죠? 부모님은 자식하고 살고 싶죠. 그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 며느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가.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